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끝내고 지금 대기 중이라고요? 네, 결과는 아마도 통상적으로 볼 때 오늘 밤늦게 자정 넘어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쯤 나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전에 동부지법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뭐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지시를 받았냐, 산하기관 임원들 사표 받아오라고 지시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안 했어요. 예.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인물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구체적 혐의가 뭡니까? 자, 사람을 빼고 넣었다는 겁니다.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이제 김모 씨 사표 제출하라 요구를 하고 김 씨가 응하지 않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가지고 지난해 2월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고요. 예. 그 다음에 고 김 씨가 빼고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언론사 출신으로 뭐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제 박모 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자료를 제공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탈락을 했어요. 어허. 그러자 환경부의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민간 회사인데 예. 거기 대표로 임명되게 이제 힘을 써줬다. 이건 이제 업무 방해 혐의예요. 예. 이 박 씨라는 사람이 이제 작년 7월에 환경공단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 탈락했고 같은 해 9월에 자원순환 전문업체 지금 대표로 임명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박 씨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하자 환경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면접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가지고 상임검사 선발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네. 뭐 여기에 뭐 청와대 입김이 들어갔다 이런 의혹이죠. 예.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물러나고 현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다가 못 가고 다른 자리에 갔다. 이 사실관계는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네. 다툼이 없어요.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했느냐. 그것도 청와대 지시와 뭐 협력이 있었느냐. 이게 쟁점인 거죠. 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예. 아침에 이제 우상호 의원도 이제 출연했고 이게 지난 20일에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에 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미 말하자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게 관심을 끌었는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구체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네. 검찰을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를 검찰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은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윤 전 수석이 지금 이제 뭐 공적 직책은 없지만은 이 글은 현재 청와대 여권의 내부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겠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여당 의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까지 기사가 났던데 이 페이스북 글에는 좋아요 이런 거 누를 수 있잖아요. 예. 조국민정 수석하고 뭐 청와대 이제 인사들이 좋아요를 몇 명이 눌렀다 이 글에. 예. 이 사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윤영찬 전 수석의 말은 맞아요. 뭐 전 정부 때.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 정부 때도 그 앞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 이게 내보내고 잘 안 나가려고 하면 괴롭히고 뭐 자기 사람들 넣은 사례가 비일비재했죠. 항상 있었던 네. 일이죠. 예. 근데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도 그러려니 하고 왜 안 나가냐 뭐 예.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예. 정치권은 비판은 했는데 정치적 공격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법적 문제 삼을 생각은 안 했거든요. 예.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검찰이 우리한테 가혹한 거 아니냐 그 말은 맞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런데요. 자, 나머지 한 가지. 적폐청산 과정에서 그 잣대가 훨씬 엄정해졌습니다, 분명히. 예. 전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 가지고. 예.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 비슷한 걸로 구속 기소된 사례도 꽤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죄목 혐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죄목이거든요. 네.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게 유죄 판결 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였어요. 이게 어디까지 뭐 본인의 권한이고 어디부터는 아니냐 이게 애매하다. 예. 그런데 이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말하자면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진 게 분명하거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문체부 공무원들 사표 받도록 한 그렇죠. 것이 유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잣대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좀 정치적, 이른바 정무적 판단입니다. 법적 잣대는 빼고. 근데 예. 뭐 검찰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 앞에는 이런 걸로 수사했으니까 지금도 한다. 그 과거 정부 말고. 예, 예. 그 둘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건 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검찰이 현 정부에만 가혹하다. 이게 참여정부 때도 나왔던 그 논리예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자, 공수처 논란하고 이거하고 붙여서 본다면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공수처라는 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더 엄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검찰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여권이 이렇게 반발을 한다면은 그 공수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상이 이것도 하나의 이제 좀 말하자면은 토론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참 그렇죠. 정말 관심이 집중되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